세상에 완벽한 건물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건물은 정말 피하고 싶죠. 부동산은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사면 내 사주, 내 운이 꼬이고 머리까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가열애중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와, 이런 건물은 진짜 아니다 싶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건물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내 땅을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지적 측량이 엉성했던 시절이 있어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려는 땅에 옆 건물이 슬쩍 침범해 있다?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은 자르기도 철거하기도 난감합니다. 담벼락 정도는 조율이 가능할지 몰라도 강하게 버티는 땅 주인 만나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침범당한 땅을 산 매수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는 특약사항을 꼭 넣으세요. 지적 측량을 해서 일정 평수 이상 침범당했거나 대지 면적이 줄어들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매도자가 안 된다면 웃으며 뒤돌아 나가세요. 이런 부분은 중개사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건물 기둥이 생뚱맞은 위치에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다니다 보면 여기다 기둥을 왜 세웠지 싶은 건물을 본 적이 많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H빔 같은 기둥이 추가되면서 공간 효율을 박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아무리 임대료를 낮춰도 임차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신축 건물에서도 기둥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설계부터 제대로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디벨롭을 하다 보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사이에서 실랑이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건축사와 건축주는 기둥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고 싶지만 안전을 위해선 필요하니까 실랑이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축 시에는 결국 구조기술사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공간 효율까지 챙기는 건축사를 찾아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층고가 너무 낮은 건물입니다. 기둥은 어떻게든 가려서 공간 활용 인테리어로 풀 수 있겠지만 층고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노출 천장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세대나 다가구를 리모델링한 상가 건물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H빔으로 보강하면 천장이 더 낮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 뻗으면 닿는 천장,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거의 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축 리모델링임에도 주차장이 형식적으로만 있는 경우입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좁거나 높이가 낮아서 레이 같은 자동차도 들어가기 어렵다면 이건 그냥 전시용 주차장입니다. 주차가 안 되는 건물은 입지가 좋아도 임차인 입장에서 큰 불편함입니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이 있다면 임대료를 낮춰서 풀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갑갑합니다. 적어도 이 건물을 쓰는 오너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축도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얼마 전 성동구에 오래된 건물을 검토했는데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신축은 불가능, 리모델링도 무단 중축된 부분이 많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건물은 매수 전에 반드시 조사하고 매도자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매수자가 입지를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욕심을 내셨지만 저는 두 손으로 말렸습니다. 여섯 번째, 누수 흔적이나 악취가 나는 건물입니다. 누수 흔적이 있는 건물은 피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수구 냄새가 심한 건물은 배강 시공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축이나 리모델링한 건물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겨울이라 그렇다, 물을 안 써서 그렇다는 변명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곳은 서울 중심임에도 이 동네 전체가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냄새가 올라온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 시공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피꽃 솟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내 땅을 사용해서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건물 기둥이 생뚱맞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세 번째, 층고가 너무 낮은 건물. 네 번째, 신축 리모델링임에도 주차장이 형식적으로 있는 경우. 다섯 번째, 신축도 리모델링도 불가능한 경우. 여섯 번째, 누수 흔적이나 악취가 나는 건물입니다. 이상으로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이 아닌 돈을 잡아먹고 사자마자 내 사주를 꼬이게 하는 부동산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손해 없는 부동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동가열애중이었습니다.